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면서 대통령께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당으로서도 대통령께서 협치를 이뤄가시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해 취임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우선해서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통령의 정책이 그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파병 같은 이런 문제들처럼 상당히 현실의 책임과 또 이념적인 심정이 서로 갈등을 빚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보면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또 당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 줬던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대통령께 특히 요 근래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이제 경제다 그런데 이제 막상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제가 평화다는 이야기를 또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속도와 또 방향을 이렇게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잘 조정하고 또 조율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또 이렇게 저는 좋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혁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좀 잘 아셨으면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삼모사식의 이런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에 이렇게 국민들은 한화하고 또 한상에 이렇게 들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또 컨텐츠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그 실망감은 또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만큼 앞으로 야당으로서도 진정 어린 협치를 이뤄가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또 드루킹 특검,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이런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하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작년 9월에도 당 대표들 이렇게 모시고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성과가 없는데 저는 이하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앞으로 이하정 상설 협의체를 통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 정책의 속도와 또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 가는데 아마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이 곧 평화를 위한 길인데 그 평화를 위한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런 또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많은 경제 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식사하면서 저도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항상 이렇게 양보해 주시는 우리 홍영표 대표께 감사하고, 저는 집권당 대표로서 참 우리 홍 대표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늘 야당들 챙기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동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여야가 자주 만나서 국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기를 바라고, 아까 대통령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좀 정례화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로 삼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도 같이 열심히 잘 참석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저도 원내 교섭단체 중에 하나의 대표로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 두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저도 또 중간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회 특활비 문제가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이게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국회뿐만 아니라 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이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문제까지도 혹여라도 불효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를 좀 미리 살펴봐 주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부터 또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이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경제에 관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대통령님께서 과거에 이 당대표 하실 때 제가 그때 당직자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당시에 저도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파도 하고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실제로 그 이론의 정확한 현장에서 이게 실현되는 여러 과정이나 그동안에 또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도 발표됐지만 체감 실업률이 지금 가장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대선 때 10,000원까지 저희 당은 3년, 저희 당이 5년, 민주당이 3년 만에 하겠다. 또 정의당은 불과 1년 만에 10,000원 올리겠다. 이렇게 사실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굉장히 참 이게 쉽지 않고 이 앞에 잠깐만 나가봐도 광화문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천만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꼭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구직자가 오히려 많아져서 이분들이 소위 공시적으로 나오면서 체감 실업률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계청의 공식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점이 이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 전체에 대해서
좀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 지나치게 공시생으로 많이 흡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되고, 또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좀 정책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시고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규제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것들이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좀 뒷전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뭐 제가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건의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하는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이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이 개헌도 사실 지방선거 때 같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되지 못한 것에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이것도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을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마무리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촛불의 민심을 완성하는 것이 개헌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에 좀 한번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하면서 오늘 이처럼 이 당면 현안 문제 해결과 또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여야 정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제안하신 것처럼 이런 자리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자리가 정리화되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합니다. 먼저 사실 이 4.27 판문점 이제 그 정상협상이 문제가 사실 이 하반기 되기 전에 저희들은 비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오고 왔습니다. 그건 저희 민주평화당의 이 정체성 자체가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떤 우리 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비핵화 추진 노력과 함께 이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정기국회에서만큼 반드시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께서 좀 끈기 있고 좀 의연하게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협치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사실 국민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또 미래를 살아나갈 우리나라 주역들에게 뭔가 그 기대를 갖게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이 협치의 출발은 바로 이 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 이미 그 여러 차례 그동안 표명하셨던 입장을 다시 한번 간곡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 야당도 야당이지만 우리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깊이 좀 새겨 들으셔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한번 20대 총선 민의가 다당제였고 다당제 자체가 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그 시급성을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제 67명의 저명한 그 학자들이 사실 당일에 그렇게 하루 만에 해배가지고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야사당도 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이 자리에서 국회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반기 국회 내 금년 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루어내자고 우리 나머지 사당 대표님들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이 당면 해안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어떤 획기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다른 당에서도 여러 같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 일본, 뭐 독일 뭐 할 것 없이 선진국들이 거의 4%대의 그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2%대로 성장의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이건 꼭 뭐 지금 정부가 잘못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의 잠재 성장 여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서 근본적인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 세계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2%대의 성장률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 11.4%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적절한 국가적인 합의에 기초한 어떤 정책의 추진이 없으면 잃어버린 20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들의 좀 견해라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초입에 들어섰다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원인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대로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조금 그러한 우리 저성장과 이 경제의 위기를 좀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명히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방향을 정황해서 역시 규제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또 광범위하면 광범위하게 추진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 공공부문에 밀려서 지금 민간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근데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야만 사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황과 관련돼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은 됩니다만은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저항이라고 할까요? 지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떤 실정에 부합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들의 투쟁이 어떤 직역 이기주의라거나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생존의 갈림길에 선 그분들의 어떤 절규라고 정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 여기서 대통령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첫 번째 1차 추경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업종별 이런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거나 또 이걸 형벌에서 제외하고 그냥 행정벌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등의 이 제도 개선이 좀 유연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역시 워낙 정부에 있을 때 이제 재정을 담당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현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이걸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라거나 또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거나 재정 건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파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 해당 문제 자체의 본질을 좀 역시 손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공공부문 좀 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일신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열심히 뛰는 좀 선수들은 별로 없고 고난이 비대한 심판과 무책임한 관전평만 쏟아내는 이 관중들만 가득한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결국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민간의 활력은 극히 저하되어 있고 또 이 공공 부분이 결국은 심판이고 공공부문의 고유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권한은 비대해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지지율로 나타나는 이 관전평은 너무 무성해서 어떤 방향을 제대로 좀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 공공부문을 중앙부처하고 좀 저 지방 정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가 여전히 사실 목표 지향적인 어떤 역동성이 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내각이 국무회의에서 이 받아쓰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랄까요? 내각이 좀 자발적으로 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역동성이 실종되었고 뭔가 이 성과를 같이 공유하겠다가는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라거나 이런 그 분위기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어떤 자발적인 경쟁 의식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 정부는 사실 좀 더 심각합니다. 지방 정부가 지금 분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지금 취해 있다고 할까요? 투자 유치를 하다거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중앙부처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이 세일스맨십을 가져야 하는데 세일스맨십이 전혀 없이 군림하는 지방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방 공직자들 역시 좀 개방성과 경쟁 의식을 높이는 저기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라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역동성을 되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데 이런 화합과 단결에 기반을 해서 이 위기 극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대통령께서 정말 단순히 어떤 정치적 협치가 아니라 정책 협치를 하시는 대통령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좌와 우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시는 대통령이 어느 한쪽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공약에서부터 해방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좀 대각에 많은 것을 위임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참모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주실 것 대통령께 기대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 촛불 정부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성공을 정의당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 그대로의 개혁을 한다면 거기에 적극 협력할 뜻도 있습니다. 어제 8.15 기념식에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와 경제 공동체라는 담론은 거대 담론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미래에 바로 답을 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다는 뜻에서 환영한다는 뜻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조정자 역할이라면 어제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이것을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주도자 역할을 강조하신 점도 높게 평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유엔에서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방식이나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의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살피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하면서 남북 간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적인 모습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좀 같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정의당에서는 이미 국회 회담을 하는데 우리 네 당의 원내대표님들께 정중히 협조 요청드리고요. 또 그에 따른 정부의 협력도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 비준동이 특히나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은 우리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의 부분으로 평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상으로 비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어렵다면 그때 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9월 또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 데 대해서 단순히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우리 남과 북 평화와 통일의 부분에 전 국민적 힘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결의를 해서 그 힘을 보태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책무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존경하시는 우리 원내대표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우려가 아니고 정의당의 우려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몇 개월 안에 또 1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단히 지속적, 장기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장이라는 부분은 나름의 그 의미성은 있을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규제 완화라는 우리가 늘 걱정해왔던 그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난기류로 되지 않도록 우리 대통령께서 더욱더 좀 세밀히 살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정치개혁은 뭐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물론 의회 정치 내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지만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또 힘을 더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회 내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적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고 그것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우리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로 기억됩니다. 우리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는 뜻하지 않는 비보를 접하고 대단히 황망해 있을 때 대통령께서 애도의 뜻도 표해 주시고 심심한 조의를 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 원내 대표님들께서도 그 조의와 위로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당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진보 정치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많은 협력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좀 전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유족이신 김지선 그 여사님께서 감사에 표시를 하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노회찬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착잡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작심하고 말하다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요, 우리 의원들 워크숍 때 그 통영 겨울 앞바다에서 이렇게 뛰어 여기에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 김세선 여사님 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양보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당 원내대표는 입이 있어도 별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기회를 주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 원내대표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든든합니다. 항상 이렇게 1대4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2대4가 돼서 든든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회가 좀 국익 또 민생 뭐 미래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내대표 된 이후로 좀 국회에서 여러 좀 우리가 대화 타협 이런 것을 더 높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계신 원내대표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례적으로 사실 워싱턴에 가서 통상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에 대한 이런 초당적인 의원 외교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해서 지금 8월 달에 본회의를 30일 날 잡아놓고 지금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뭐 모든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좀 그런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특히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좀 저희가 초당적으로 좀 하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남북 교류와 뭐 경제 협력 이런 데서 우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좀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협치의 제도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뭐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들이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야정 정책 협의를 위한 그 상설 협의체 구성을 작년 5월에 이제 제안하셨다가 그간에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여야 또 여야정이 함께 그 국가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좋은 논의를 통해서 더 큰 성과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오죽하면 길거리에 나섰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의 최대 해난은 민생 절벽이고 또 일자리 절벽의 이런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멀지도 않으니까 요 광화문에 여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서명 운동 현장에 가서 그분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